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헤드라인은 나스닥이 4주째 랠리, 그리고 3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성적표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들으셨겠지만은 미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주간으로는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1.6% 그리고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3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4주 연속으로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의 부진을 저희가 겪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진입을 야기를 했던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을 몇 주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런 또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프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가 공식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펀드스트랙 같은 기관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는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또 분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한 달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나스닥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본다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독주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난주 화요일까지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 다우지수 대비해서 18.3%는 아웃퍼폼을 나스닥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난 1991년 이후에 최대로 이 다우지수를 압도하고 있는 나스닥의 아웃퍼폼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스닥이 좀 독주를 하고 있는지부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워낙 좀 부진했던 흐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열풍이 결국은 관련된 기술 기업들의 주가를 좀 공호행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저희가 보면은 최소한 반응은 괜찮았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에서 이제 탑 20, 그러니까 규모가 큰 20개 기업들의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2% 상승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이 좀 더 환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 0.37%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의 실적 반응이 4.6%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2% 상승, 엔비디아가 14%, 메타가 13.9% 상승하는 등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스닥에 속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반응이 특히 두드러지게 좋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진단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나스닥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서서 다수의 기관들이 좀 지적을 했듯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을 했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랠리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현상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에서도 증시에 대해서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최근에도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었냐면은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멀티플이 중단기적으로는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임팩트는 좀 불확실하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이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UBS 같은 기관에서도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 좀 방어적이어야 한다라고 또 경계를 하는 분석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분야가 이 베이비 버블 상태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를 좀 뽑아 보더라도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나스닥 100 지수의 올해 상승분이 한 자릿수 초반대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같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서서히 낮아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예상만큼 올려야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아래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0% 육박을 했던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CME 패드워치 선물 시장의 전망을 좀 인용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대감이 현재는 제로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기존의 48%에서 32%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월 FOMC 이후에 참고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에 대한 배팅을 좀 늘리는 상황이 나왔었죠. 하지만은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과 맞물려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다. 눈높이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매크로심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도 4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올해 금리 인하론이 서서히 좀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6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역시 던져봤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남았다? 그러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어느 부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월 의장도 이번에 금리 인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 위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은 시장도 좀 바라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추가적인 주가 랠리를 좀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의 26%가 금이 최고의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꼽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반면에 주식을 최고의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꼽은 비율은 기존의 25%에서 올해는 18%로 1년 만에 7%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로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좋은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꼽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이 또 주식을 매력도 수준에서 또 앞질리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칼슨그룹이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력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후에 한 80%의 확률로 증시가 1년간 상승 흐름을 타더라라고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평균 상승폭이 14%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가정이 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기관에서도 금리 인하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이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은 랠리의 지속을 위해서는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상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저희가 추가 랠리를 막는 요소로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취소 디즈니 하지만은 본 사업이 더 큰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의 비즈니스 단지 관련된 계획, 프로젝트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뭐 한 2,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대선의 뭐 잠룡이라고도 좀 일컬어지고 있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CNN에서는 이 같은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 사업 부진이 더 큰 디즈니의 문제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샌티스 이 주지사도 이번 프로젝트 취소와 관련해서 회사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액 감소 그리고 또 주가 하락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프로젝트 취소가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전히 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케이블과 그리고 TV 네트워크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35%나 감소했음을 가장 최근 이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테마파크 사업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또 테마파크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죠. 그러면서 인하를 다시 한번 좀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을 만큼 테마파크 사업까지도 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디즈니의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즈니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야 할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디즈니가 그렇다면은 이제 희망이 있을까? 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도 올해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전체에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해 24%나 상승을 했고요. 지난 1년간도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부진한 흐름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가 좀 먹히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9% 급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디즈니 주가는 약간 1% 상승에 그치는 등 전혀 좀 순풍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독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제시가 되고 있는 투자 의견도 좀 부정적이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맥커리 같은 기관에서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사업 등에서 장기 포텐셜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단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결국은 박스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즈니에 대한 현재 주가 판단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